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요즘 마약이 엄청 많이 퍼졌죠? 그래서 마약 범죄도 엄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뉴스에서 드라퍼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드라퍼, 마약을 이런저런 데 숨겨놓고 떨어뜨린다는 뜻인데요. 최근 여당 국회의원의 아들이 거기서 마약 이렇게 찾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수사받고 있죠. 오늘은 드라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검거되는지, 검거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절대 알바로 드라퍼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에 드라퍼가 있는데요. 제가 또 형사 전문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대법원하고 국선 변호를 봉사로 하는데요. 저한테 이제 항소심에 왔던 사건인데 1심은 제가 맞진 않았죠. 하지만 여기 보이십니까? 1심에도 모 변호사가 국선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 생일이네요. 12월 11일 날 판결 선고가 있었네요. 징역 1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수합니다. 몰수하고 추징금은 소액인데 이 소액 정도의 마약 가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입니다. 자, 범죄 사실 보시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소위 말하는 뽕이죠. 뽕을 관리하면 안 되고, 근데 피고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죠. 국내 마약류 밀수입 및 판매 조직은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한 다음에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 위챗, 중국 애들 예를 들면 위챗입니다. 또 아닌 애들도 텔레그램 많이 쓰는데요. 매수자들과 거래하면서 소분, 그러니까 이게 나눈다는 거죠. 은닉해서 해당 장소 사진을 그 주소를 기재한 소위 좌표 찍는다고 하죠. 여기 놨으니까 찍었으니까 가져가 이겁니다. 그럼 매수자한테 전송하는 비대면 거래인 소위 던지기, 이걸 던지기라 합니다. 여기 던져놓고 사진 찍어서 텔레그램이나 위챗으로 보내면 그 장소 찾아가서 찾는다는 거죠. 총책의 지시에 따라서 마약을 밀수입하는 밀수입책, 얘네들이 형량 제일 크게 받습니다. 밀수 반입된 마약물을 소분해서 은닉하는 수령 받는 거죠. 그래서 수령해서 은닉해둔 마약류를 수거해서 재차 분산 은닉하거나 아래 기재 배달책에 전달하는 운반에서 배달책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애들이죠. 운반책이 은닉한 마약류를 수거하거나 운반책으로 부터 직접 마약류를 건네받아 매수자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소량으로 재차 분산 은닉하는 배달책, 소위 드라퍼. 보이시죠? 이게 법원 판결문에서 드라퍼의 정의입니다. 드랍, 떨어뜨리다는 거죠. 드라퍼, 떨어뜨리는 사람. 그래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드라퍼 역할을 제안받았고 승낙해서 좌표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기로 공모를 하고 8월 4일 이런 전기 단자함 등 이런 거에 필로폰 약 0.6g을 은닉해서 사진 촬영해가지고 설명불상자에 전송했습니다. 자, 이 사람 2024년 8월 14일 단 하루 범죄 연람표 보이십니까? 범죄 연람표 보이시면 범죄 은닉 일시 장소들이 나오는데요. 경기도 시흥에서 했었네요. 시흥. 그거 다 인접한 곳이죠. 이런데 전기 단자함에 필로폰 0.55g 넣고 보통 전기 단자함, 계단 전기 단자함, 이런 전기 단자함에 주로 넣습니다. 이런데 넣었다는 이걸로 1년 실형 받았습니다. 이게 8월 14일 범죄만 때려서 이렇게 된 건데 그 전 범죄 합쳐서 있으면 중간 거만 뗀 거라 이거 포괄 일죄인데 이중 기소했다고 봐가지고 제가 지금 다투고 있는데요. 항소심 결과도 나오면 한번 기회 됐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약 드라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판결문 보여주면서 누구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드라퍼는 쉽게 말해서 마약을 이렇게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놓는 밑에 하부 운반책입니다. 마약을 눈에 안 띄는데 전기 단자함 밑에 넣고 이렇게 하면 좌표 찍어주면 구매자가 거기 가서 찾아서 간다는 거죠. 처음 언급했던 그 국회의원 아들은 서초동 주택가 화단 여기에 묻어놓은 액상대마 여러분 대마보다 형량 훨씬 높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마약 종류별 형량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누군가 이거 보고 마약 찾는 것 같다 그리고 신고하니까 경찰들 CCTV 다 따죠. 요즘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연쇄살인범이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요즘은 전국에 CCTV가 있기 때문에 동선을 다 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살인하면 살인한 걸로 잡히기 때문에 그 다음 추 계속해서 살인을 못해서 연쇄살인범들이 요즘 없는 겁니다. 드라퍼들 주로 20대, 30대들 연루되죠. 왜 그럴까요? 텔레그램이나 알바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 이런 거에 낚여가지고 드라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건만 배송하면은 고액 수당 이런 거에 현혹돼서 지원했다가 결국 마약 운반책이 되는 거죠. 돈 쉽게 벌려고 그러다가 범죄로 인생 망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처음에 자기가 마약 하다가 돈 없어서 드라퍼 하면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또 마약 살라고 아니면 드라퍼 하면 마약 주겠다 이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드라퍼들이 실제 고수익이 보장될까요? 절대 아니죠. 드라퍼들은 사실 최말단 되는 겁니다. 조직 수괴들은
한국에 없고 해외에 있습니다. 잡기 힘들죠. 그러니까 형사 정책적으로 잡히는 드랍퍼들만 잡아가지고 조지는 거죠. 우리가 보이스피싱 했을 때 ATM에서 돈 뽑아가지고 전달하는 수거책 잡히면 걔네들도 다 실형 나옵니다. 형사 정책적으로 일벌 100개 하는 거 보여줘서 끊으려고 하는 것이죠. 형사 처벌할 위험 감내하면서 물건 배달하다가 걸리면 인생 종치는 거고, 운 좋게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돈 주기로 약속한 애들이 야 물건이 사라져서 고객이 못 받았다는데 돈 못 줘. 지금 아니고 다음번에 줄게.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 떼먹죠. 그리고 여러분도 마약 운반책이니까 협박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가담해서 돈 벌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두 번째, 그러면 마약 드랍퍼는 어떻게 검거될까? 드랍퍼한테 사실 일을 시키는 애들은 전면에 안 나서죠. 걔네들 현장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에서 지시만 하고 텔레그램 삭제하고 위챗도 나가게 하죠. 직접 배달하는 드랍퍼들은 경찰이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 파악하다가 상시 주목 대상입니다. 나타났다. 그러면 CCTV 동선 따가지고 잡습니다.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보통 지하철로 다니면서 내려와가지고 하는 것도 있던데, 지하철 동선 이런 데 CCTV 다 땁니다. 그리고 경찰이 뭐 위장수사라고 하는데요. 함정수사. 사실 마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뿐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좀 허용되기도 하는데, 경찰이 구매하겠다고 해서 그 구매에 좌표 찍은 걸로 가서 그렇게 추적해서 잡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딱 현장에서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뭐 마약 나오고 현장에서 배달하는 거 잡혔기 때문에 바로 현행범 체포되고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드랍퍼로 검거됐다 그러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실형은 당연히 피할 수도 없고, 위에 상선들 처벌 못하는 거를 꼬리인 드랍퍼가 다 뒤집어 쓰고 크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단 하루 해가서 실형 1년 나온 사례 보여드렸죠. 제가 맡았으면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전 사건 이렇게 길게 있는 거는 거의 4년형이 나왔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마약의 종류나 운반 횟수, 유통량 이런 거를 다 범죄 일람표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뜨리고 여기 놔두고 저기 놔두고 저기 놔두고 뭐 이런 거 한 몇 초 만에, 그리고 길어봤자 뭐 1시간 내에 다 끝나는 일인데 그것고 여러분 실형을 몇 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필로폰이나 뭐 엑스터시 이런 것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성 대마, LSD 이런 거는 일반 대마랑 다르게 훨씬 높습니다.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고요. 대마는 제일 낮습니다. 뭐 5관이기라 그런가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받는 경우 거의 없고 보통 실형이고, 잘하면 집행유예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자기가 복역하는 거랑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거랑은 범죄의 종류나 그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자, 마약 드랍퍼의 형량을 줄이는 방법. 사실 이런 거 형량 줄이는 거 얘기하면 일반 구독자분들은 싫어하시겠죠. 하지만 한 번 실수로 인생 완전 날아가는 것보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고 뉘우친다면 이 사람들 굳이 실형 만들어서 전과자 만들고 계속 이 범죄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변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약인지 모르겠다 이런 변명 통합니까? 모르고 했다는 변명처럼 무책임한 얘기도 없죠. 왜냐면 이 소분된 게 흰가루가 마약이 아니면 뭐 밀가루 배달합니까? 마약 드랍퍼들 보통 다 자원해서 본인들이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괘씸죄 추가돼서 오히려 형량 높아집니다. 작년 3월에 건강이 위독한 아버지 때문에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법원이 뭐 아버지 아프기 전에도 드랍퍼 했던 거 발견돼가지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였는데 오히려 항소심에서 괘씸하게 여기서 실형징역 2년 6개월 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드랍퍼가 형량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마약 수사에서는 공조죠. 수사협조입니다. 현장에서 발각되고 증거가 나왔는데 혐의 부정하고 변명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공범의 정보, 특히 상선이라고 그러죠. 이걸 마약을 준 사람에 대해서 알려서 수사협조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도 막 여죄를 막 털거나 또 법원에서도 그런 것들 공조한 것을 참작해가지고 형량을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빨리 선임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국회의원의 아들까지 이렇게 마약을 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곳곳에 다 퍼져 있습니다. 또 서초동에서 이런 마약 드랍퍼, 마약을 뿌린 애들도 있고 그걸 가져가려는 애들이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죠. 마약 드랍퍼가 뭔지 판결 보면서 잘 설명드렸고, 실제 단 하루만 해도 형량 1년 나오는 경우도 보여드렸고, 드랍퍼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섣불리 막 부인하거나 이상한 변명해서 사건 꼬게 하지 마시고 수사 단계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시고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돈 쉽게 번다고 해서 마약 팔거나 또 무슨 알바라고 생각해서 마약 이렇게 뿌리는 드랍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주변에 마약할 것 같은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